친구가 답장을 안 해서 고민했던 적, 직장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 또는 사소한 일로 스스로를 비난했던 적,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나요? 친구가 답장을 안 했을 때 나를 싫어하나 봐 라는 생각이 들거나, 직장에서 내가 무능력해서 무시당한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은 우리 뇌가 논리적인 근거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왜곡적 사고입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민감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 왜곡되는 걸 경험하곤 합니다. 이 왜곡된 사고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독성 사고란 단순히 특정 물질과 행동에 대한 집착을 넘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왜곡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사고는 중독을 강화하고 유지하게 만듭니다. 왜곡된 중독성 사고는 모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답장이 늦어지면 왜곡된 사고는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 사고는 더 깊은 부정적 감정으로 몰아넣고 나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이 왜곡된 사고가 반드시 중독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운 감정을 다룰 때 이 사고의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독성 사고는 왜곡된 사고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고 패턴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왜곡된 사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사고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왜곡된 사고를 기록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왜곡 사고 일기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곡 사고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까요? 왜곡 사고 일기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사건 기록, 당시의 생각 기록, 감정 기록, 사고의 왜곡 찾기, 대안적 사고 작성입니다. 첫 번째, 사건 기록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는지 간단히 적어봅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두 번째, 당시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그 상황에서 떠올랐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친구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세 번째, 감정 기록입니다. 앞선 생각으로 인해 느낀 감정을 점수로 나타내 봅니다. 퍼센트율도 나타내도 관계없습니다. 친구에게서 오지 않은 답장에 대해 불안함, 슬픔, 혼란스러움. 네 번째, 사고의 왜곡 찾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왜곡된 패턴을 발견해 보세요. 개인화, 친구가 답장하지 않는 이유를 모두 나에게서 찾는 것. 비극적 사고, 답장을 안 하는 것은 친구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 확증 편향, 친구가 답장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나를 싫어한다고 단정지음. 마지막 5번째, 대안적 사고 작성하기입니다. 더 긍정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보는 작업입니다. 친구가 답장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바쁘거나 메시지를 깜빡했을 수도 있어. 나와의 관계를 단순히 메시지 답장 유무로 판단하기는 일러.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다음에 먼저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면 될 거야.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대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왜곡 사고 일기는 특정 사건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감정이나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곡된 사고를 바로 찾아내기 어렵더라도 감정에서 출발해 점차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왜곡 사고 일기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사고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